하면 잘 나와. 아니 그냥 검해. 이거 더 검해. 까매? 아니 일단 얘는 안 까매. 하나 둘 셋. 제목은 이퀄라이징. 난 그놈을 3년 만에 들었다. 실기 3년 걸렸어? 아 진짜 딱 3년 걸렸어? 정확하게 몇 년이야? 시작한 게 19년. 아, 딱 한 명이다. 난 2년 반. 2년 반. 2년 반이라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해양 레벨을 딴 게 2년 반이고, 그 해양 레벨 따라갔을 때도 한 15 이상을 못 갔었는데, 그때도 약간 처음에 발렌즈 앱이었어. 자기소개해주세요. 아, 자기소개. 안녕하세요. 거의 다 못해. 썩은 물, 프리다이빙, 이제 한 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프렌즈는 한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라이센스가 지금 마스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프리다이빙 한 지 이제 4년 차겠고요. 프렌즈를 뚫은 거는 프리다이빙 시작하고 3년 3개월 있다가 뚫었어요. SSI2입니다.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게 된 계기. 저는 인스타에서 그 아름다운 김혜민 트레이너님의 인스타그램을 보고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인어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프리다이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인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요? 네. 아직은. 나는 페이스북에 여행에 미치다 봤는데 진짜 바닷속을 너무 편안하게 첨벙첨벙 가면서 막 보는 거야. 그냥 물고기도 보고 사람들도 보고 이러는데 숨을 안 쉬어. 헉, 저게 뭐야? 한번 찾아보다가 프리다이빙을 알게 되고 시작하게 됐죠. 이퀄라이징 하는데 고비 그리고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프렌젤이 안 됐던 이유. 난 발살바도 아니었는데 발살바도 아니었으면 BTV였어? 아예 이퀄이 아예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힘주고 이런 것도 할 줄 몰랐고, 그러니까 당연히 물에 들어가면은 귀가 아픈 건 당연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귀가 아프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조차도 잘 몰랐던 것 같고, 뭐 발살과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그냥 아예 이퀄 자체가 안 돼서 그냥 아픈데 그래도 물속에 들어가면 재밌으니까 그냥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그냥 5m 풀에서만 어느 순간 다이나믹을 하는데 갑자기 귀가 어느 순간에 귀가 갑자기 빵 뚫린 거야. 나도 모르게 왜 뚫렸는지도 모르겠어. 근데 너무 편안하고 물 밖에 있는 거랑 그냥 똑같은 그런 기분, 숨을 참고 있다는 느낌이 하나도 안 들고 너무 편안해서 그때 같이 다이빙했던 버디들한테 야 너네는 여지까지 이렇게 편하게 다이빙했어? 이렇게 말했어. 야 니네 진짜 이렇게 편하게 다이빙했어? 그냥 물속에 계속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릴리스 어떻게 해? 이퀄이 안 되는데? 맞아. 나는 처음에는 발살바인 걸 확실히 인식을 했고 이제 배에 힘을 줘서 끙끙끙끙 하는데 이게 일정 수심 10m에서 15m 그 사이가 너무 안 가는. 근데 나는 뭐 SSI 1에서도 편안하고 굳이 내가 레벨업을 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이래서 프렌드 뭐 나중에 하자 이렇게 된 거야. 하다가 인도어 대회를 나가면서 그때는 발살바니까 수심도 별로 그렇게 재미없고 다이나믹 하면서 내 기록 늘리고 대회 나가는 게 너무 재밌어서 거기에만 했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왜 수심은 안 해요? 수심은 몇 미터 가요? 저 아직 30 못 가요. 다이나믹을 100을 넘게 가는데 수심을 그렇게 못 가요? 이런 식으로 몇 계속 들으니까 좀 자존심 상한데 내가 수심 해야 되겠다 해야겠다 생각해서 안 되겠어 프렌즈를 해야겠어 이렇게 된 거죠. 그냥 프리다이빙을 할 거면 당연히 프렌즈를 해야 되는 줄 알았고, 그리고 나는 처음에 등록을 SSI2까지 한꺼번에 등록을 다 하고 돈을 100만 원 넘게 이렇게 다. 나는 왜냐면은 그냥 하면 되는 줄 알았거든. 그래서 해야 되는데 당연히 프렌즈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계속 프렌즈를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 근데 그게 왜 안 됐는지 모르겠어. 안 됐던 이유? 왜 안 됐을까? 내가 이비인후과를 갔는데 이관이 뭐 되게 좁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 근데 나는 내가 이건이 좁아서 안 되는 줄 알아. 그런 느낌. 타이밍을 잘 아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바이브레이션을 잘 못한다? 이 여기를 조절을 못해서 나 잘 못하는 것 같아. 나도 못하고 바이브레이션 못해. 맞아. 80% 정도는 혀의 움직임을 해보라고 하거든. U자랑 어기가 못해. 나 안 돼. 그 다음에 하나 더 저 돌리는 거. 안 돼, 안 돼. 돌아가는 거 안 돼? 응. 그리고 또 하나 W. 절대 안 되지. 이게 안 되는 사람은 프렌젤이 대부분 안 돼. 진짜 대부분이야. 내가 혼자 깨달았어. 안 되는구나. 이런 사람들 안 되는구나. 근데 간혹 이제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이제 조금만 연습하면 싸우지. 혀를 잘 써야 되는 거야. 으르르르르르르르 이거. 모르겠는데? 포기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야. 당연하지. 언- 프리다이빙 이거 보고 다 때려치라 그랬지. 언제 포기를 하고 싶었고 만약에 그게 극복이 됐다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진짜 되게 오랫동안 그렇게 했지만 포기하고 싶었던 적이 없어. 어디까지 돌아다녔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지. 포기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나를 담당해주신 그 김혜민 트레이너님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도 너무 컸고, 내가 졸업도 못하고 계속 몇 년을 이렇게 아픈 손가락으로 있으니까 그게 되게 미안한 마음도 크고 이래서 포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던 것 같아. 그냥 조금 포기하고 싶었던 적은 없는데 좌절을 했던 적은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맨날 다이빙을 하고 나면은 귀가 너무 아프니까 항상 이비인후과를 바로 가서 약을 받아 먹고 중이염이라는 게 있다는 거를 다이빙을 시작하고 처음 알았어. 이비인후과도 처음 알았어. 다이빙을 시작하고. 근데 그때 되게 여러 사람들이 나를 되게 많이 도와줬던 것 같아. 어디들도 진짜 많이 도와줬고, 그리고 되게 여러 강사님들도 내가 신기하니까 안 되는 게, 그래서 되게 이것저것 나한테 시도도 많이 해보시고. 근데 가장 이겨낼 수 있었던 거는 거리들이 진짜 많은 용기를 줬고 되게 옆에서 많이 도와주려고 했어. 집에서 프렌즈 연습을 해서 뭔가 된 것 같아. 이거야 하고 갔는데 프렌즈를 갔는데 전혀 안 되는 거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앉아서 배에 힘도 안 주고 밀었어. 근데 풀장만 가면 배에 자꾸 힘이 들어가는 것 같고 전혀 안 되는 거였어. 그러니까 너무 화가 화딱지고 하는데 하지 말까? 프리다이빙 이거 진짜 짜증난다. 막 취미를 너무 즐겁게 하고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잖아. 그래서 강사님이 프리다이빙 랩 소속이에요? 그 강사님이 옆에서 계속 이끌어줬어. 데리고가지고 연습 방법도 알려주고 엄청 노력을 해줬어. 그래서 그 언니랑 이제 우리 뽕당이 영상 통화하면서 내가 뭐 어떻게 혀를 움직이는지 계속 봐줬지. 그리고 그 외에 강사 13명한테도 감사해요. 정확히는 13명이야? 13명. 13, 14, 15. 대단해. 나가 넣어가지고. 자, 그러면 도움이 되는 방법들. 남들이 다 아는 거. 이거. 나는 진짜 솔직히 하고 침 삼키는 거. 그 소문 나는 게 뭐 침 삼킬 때 그 느낌과 비슷하다.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그러면서 그걸로 침을 삼키면서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뭐 삼킬 때마다 이 느낌? 근데 뭐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그게 나는 조금 도움이 됐고 이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어. 말고 이게 자주 하는 거. 그냥 막연하게 언젠가는 내 이건이 유연해져서 그냥 이건이 될 거야 라는 막연한 그런 기대감, 희망? 그런 걸로 그냥 물에 아파도 계속 들어갔었던 거야. 물을 먹으면 혀에 올려. 입천장에 올려. 입을 벌리고. 이 상태로 물이 흐르지 않게.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 혀를 부푸는 느낌이 있어야지 공기를 담을 수 있잖아요. 그걸 많이 연습을 했지.
처음에는 줄줄이 흘렀어. 어디 아픈 사람처럼. 근데 점점 이제 하니까 혀를 조금 자유롭게 모양으로 움직일 수가 있었지. 아 그러네. 이게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응. 도움이 될 수 있겠다. 근데 브랜드도 혀 모양도 강남인들마다 다르고 뭐 T랑 C랑 뭐 K랑 엄청 많잖아요. 아 맞아. 그럼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네. 혀를 단련을 시켜주게 되면 결국에는 트렌드해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한 거네. 발렌젤인 사람은 그 배에 힘주는 습관은 솔직히 금방 없앨 수는 있어. 몸을 푹 쉬면 되는데 이 혀 힘은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혀에 뭐가 중요한 거야? 어디에 힘을 주고 어디에 풀고 어디를 앞으로 빼서 부풀리고 이거를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은 물을 이용해서 하는 게 제일 나 발설바 연습 때는 발설바 한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이런 행위를 한 적이 없어. 그럼 그렇게 해서 몇 미터였어? 그때 최대가 12? 이랬던 것 같은데? 12? 발살바로는 딥스에서 27m 갔다 와요. 그것도 컨디션 볼 때는 대단한 거. 그냥 그럴 때는 한 20? 20? 프렌즈를 했을 때는 바다 가서 나 이거 이러면 언니들이 막 아니라 그러는데 35m 갔는데요. 사실 34.9예요. 근데 저도 그거 이만큼 올린다고 뭐 큰일 나나요? 34.9예요라고 말하면 이거 보잖아요. 35 말면 이게 더 낫지. 그럼 나도 29.8이니까 30으로 쳐주는 걸로.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한마디. 한마디. 이거 잘 안 되시는 분. 계속 하다 보면 해요. 진짜. 이게 정답인 것 같아. 포기하지 않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계속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그냥 풀장 가서 안 되면 계속 이거 줄 잡고 하지 말고 그냥 노세요. 그냥 놀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뻥 뚫릴 때가 있고 또 바다 가서 거북이 따라가다가 또 뻥 뚫릴 때가 있고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하다 보면 언젠가 됩니다. 파이팅. 풀다이는 어차피 경쟁 스포츠는 남하고 경쟁 아니라 나 혼자만의 경쟁이야. 내 기록의 경쟁. 그러니까 기록이 늘리는 재미를 맛봤으면 좋겠어. 약간 동기부여가 있었으면 좋겠어. 판타이는 솔직히 국내 바다 풀장 몇 번 가면 재미없거든. 왜 그렇다고 매번 해외를 나갈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사람들이 그런다? 저는 그럼 풀다이브 하면 몇 미터 가요? 저는 밑으로는 35m고요. 앞으로는 130m 가요. 그러면 처음에 말할 때 136 앞으로 가야 돼요. 아 진짜요? 그런데 밑으로 35 가요. 진짜요? 막 이러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마음. 끝났어. 약간 지금 이제 플레이트가 되니까 앞에 조금은 되잖아.